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의 황문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폴리우레탄 기초 열전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열전도율, 이 내용 자체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자체 이론이 되게 어려워요. 폴리우레탄 열전도율 람다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이 교과서에 보면 이런 식이 나와 있죠. 이런 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료업체라든지 또는 성형업체 중에서도 연구소 쪽에 계신 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확인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전도율은 영어로 thermal conductivity 이렇게 돼 있어요. K나 람다로 표시가 되고요. 열전다를 나타내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으면 열전도율은 약간 변수가 아니고 측정값으로 상수로 나오는 거죠. 폴리우레탄의 열전도율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폴리우레탄이 이제 특히 경질이 이 열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달에 대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거를 단열재로 쓰게 되는 거죠. 단열재. 이제 SI 단위 열전도율은 와트 퍼 M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트는 에너지고요. 두께죠, 두께. 미터 단위. 그 다음에 K, 켈빈 온도. 요거는 절대 온도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1기압에 293K면은 이건 20도씨거든요. 마이너스 273을 하면 됩니다. 20도씨 조건에서 공기의 열전도율은 0.025예요. 이제 요걸 다른 것이랑 비교해 보면 이 굉장히 낮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공기가 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겨울에 바람이 안 부는 곳에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춥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춥거든요. 공기가 이, 이 사람 주변에 이렇게 막을 형성해서 열을 전달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체온에서 나오는 열을 공기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바람만 불지 않으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열을 전달을 잘 안 한다.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0.5918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증기는 또 달라요. 수증기는 다르고 물이 가스상일 때는 이거는 아니다. 근데 이 열전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공기하고 물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 기름은 0.1 정도, 물보다도 훨씬 열전달 잘 안 시키죠.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는 400이에요, 400. 소점도 아니고. 요거 이렇게 보면은 뭐한 만 단위 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10만 대 단위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열전달을 잘하는 게 이제 그 높은 열전도율을 가진 애들인데, 이건 열을 흡수를 하기도 하고, 낮은 열전도율을 가진 애들은 이제 절연, 단열재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전도율은 온도에 의존하는 값이죠. 여기 켈빈 온도죠.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열전도율가 다르죠. 어떤 환경에 쓰이느냐에 따라 열 전달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열전도 값의 역수는 열저항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실제로 건축 분야에서 좀 쓰이는 어떤 계수값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단위인데 여기 이제 SI 단위 와트 퍼 MK를 이렇게 킬로칼로리로 바꿔가지고 킬로칼로리 퍼 메타 아워 도시 이렇게 바꾸면 이게 이제 숫자가 좀 작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0.86배니까 이게 이 예를 들어서 폴리우레탄이 0.20, 0.020 와트 퍼 MK 이렇게 이제 신선한 폴리우레탄이 나오는 값인데 이 정도. 0.0186이 되죠. 킬로칼로리로 숫자 더 작아 보이죠. 그래서 숫자 작은 게 열전도율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가 좀 다를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꼭 단위를 보세요. 단위 이거 와트인지 킬로칼로리인지 단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유기단일제하고 무기단일제 열전도율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대표적인 거 경질우레탄하고 페놀폼인데 여기 비교값이 잘못돼 있죠. 경질우레탄은 신선한 거, 프레시한 거는 0.020이고요. 페놀폼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경시 변화가 페놀폼이 좀 느리고 경질우레탄이 좀 빠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시 변화가 끝난 값으로 0.023. 요거는 이제 프레시폼으로 0.020 이렇게 비교해 놨네요.
페놀폼도 경시 변화가 있죠. 왜냐하면 이 페놀폼이 준부련 단열재이기 때문에 순수한 물질의 페놀이 아니에요. 페놀폼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난연제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전도율에 영향을 주죠. 특히 무기난연제율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열전도율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꼭 이런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워져. 근데 이런 유기단열제에 비해서 무기단열제 비교하면 여기는 0.032, 35 이런 낮은 값만 봐도 이게 이 단위 하나가 여기 이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한 단위가 높죠. 그래서 요걸 이제 예를 들어서 200T를 요걸 200T를 단열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180T 정도만 단열을 해도 비슷해지는 거죠. 단열값이. 그러니까 벽이 덜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 활용을 많이 하죠. 이걸로 단열하는 경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흡수. 이제 아까 이게 요거 프레시한 폼, 그다음에 에이징된 폼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렸는데 요거 에이징될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실링을 완벽하게 잘해야 되죠. 작은 틈만 있어도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공기 중에 수분이 맺혀서 이거는 이제 무기단열재들은 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물을 이제 발수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가격이 엄청 올라가죠. 발수 처리하면. 근데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을 빨아들인다. 근데 상대적으로 페놀폼이나 경질 우레탄 폼 물을 덜 빨아들이는데 그럼 얘랑 어느 쪽이 물이 많이 빨아들이냐? 페놀폼은 경화제가 산이죠. 산은 물을 많이 빨아들입니다. 산이 고유 특성이죠. 물을 잡아 당긴다는 거는 그런 게 있고 물론 이제 경질 폴리우레탄에서도 난연제로 산을 좀 쓰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수지 속에 파묻혀 있는 거랑 이 경화제로 노출되는 거랑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물질별 열전도율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열전도율은 단열재에 쓰이는 값이다. 이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hermal conductivity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K 값인데요. 셀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고분자라고 생각하고 고분자에 열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셀 개념으로 볼게요. 왜냐하면 셀에는 복합재죠. 셀은 복합재예요. 윈도가 닫혀 있다 그러면 이 안에 가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스와 이 고체 간에 이 복합화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지 사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무기물 같은 게 들어있다 그러면 거기도 이제 열이 돌아다니는 통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히트 소스 열이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온도가 높고 이쪽이 온도가 낮다라고 하면 열이 이렇게 전달되는데 이 화살표 방향으로 빨간색 방향 요렇게 전달되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수지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라 폴리머 컨덕션이죠. 네, 고분자 전도 이렇게 되겠죠. 전도 열 전도 그래서 thermal conductivity 열 전도 예, 고분자 전도.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 화살표는 라디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복사열이에요. 복사열. 이제 파장이죠. 파장으로 가는 거고. 이제 만일에 이게 셀 윈도가 멤브레인이 있다, 막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들어갈 때 세 가지 작용이 일어나죠. 부딪혀 가지고 반사하거나 통과하거나 그 다음에 흡수해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라디에이션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에 텅 비어 있고 가스가 들어있다 그러면 가스가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면서 이쪽이 따뜻하니까 이쪽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 벽에 꾹 부딪혀 가지고 열을 전달을 해주죠. 이런 이제 컨덕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류죠, 대류. 그래서 K 값은 이 세 가지 값을 더한 값이다. 컨덕션, 컨벡션, 이렇게 라디에이션. 가스 컨덕션은 컨벡션으로 표시가 됩니다. 컨벡션, 대류. 가스 열 전달은 K 컨벡션으로 주로. 그리고 이제 람다로 표현할 때도 비슷한 거죠. 람다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K 값은 세 가지 이 컨덕션, 전도, 그 다음에 대류, 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컨덕션이라는 거는 이제 수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라디에이션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요거는 라디에이션은 전달물 매개체가 없어요.
파장이라고. 그다음에 폴리머 이거 수지, 가스. 그래서 요거는 물질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고 요거는 그냥 물질이 없는 거에 의해서 전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컨덕션, 컨벡션 되게 헷갈리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컨덕션은 전달이고요. 전달. 어떤 물질을 통해 전달되는 거고요. 컨벡션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게 움직여서 꽝 부딪혀서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들고 가서 던져주는 것 개념이고, 그 다음에 컨덕션은 그냥 타고 흘러가는 거고, 타고 흘러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라디에이션은 그냥 막 가는 거죠. 네, 이거는 파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서멀 컨덕티비티 람다에 대해서 람다는 이렇게 람다 토탈은 가스 솔리드 라디에이션이 약간 달라요. 요거랑 약간 다른데 개념적으로는 같아요. 이제 가스는 셀 내부에 있는 발포가스가 주로 영향을 줘. 주로가 아니라 그거죠. 그냥 그 다음에 이건 수지, 그 이소시아네이트하고 폴리올이 만들고 있는 결합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라디에이션 요거는 이제 복사열. 근데 이거 세 가지가 이렇게 합해지는 건데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게 이제 람다 가스죠. 70%, 80% 이렇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람다 솔리드가 이제 요 밑에 그 다음 비중으로 차지하고 이게 이제 이 컨덕션이죠. 열 전달, 수지를 타고 전달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라디에이션, 이거는 이제 복사열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 양이 적죠. 이거는 뭐 10%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밀도를 쭉 증가시키면 뭐가 커져요? 이 수지가 많아지죠. 수지가 공간에서 수지가 많아지니까 람다 가스 여기서는 K 컨덕션이 커지는 거죠. 빨간색 화살표 이게 밀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게 셀을 작게 하면 무조건 열전도율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간단해. 열전도를 좋게 하는 방법은 셀을 작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설명드릴까요? 자, 컨덕션 요거에 이렇게 전달되는데 셀을 작게 하면 이게 여기에 셀이 하나가 더 있다고 두 개로 구성됐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못 가죠.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꾸불꾸불 경로가 더 길어지니까 더 먼 거리를 가야 되죠. 그래서 셀이 작아지면 이것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류인데 셀이 작아지면 이 가스가 이 공간이 움직이는 공간이 작아지죠. 이따가 이제 50도에서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가스가 움직이면 둔해져서 컨벡션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셀이 작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디에이션은 이제 세 가지라고 그랬죠. 반사, 그 다음에 흡수, 그 다음에 통과.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뭔가 물질이 있으면 이 반사를 많이 하게 되겠죠. 반사를 어느 정도. 그래서 라디에이션도 적어지죠. 그래서 셀을 작게 만드는 게 열전도율을 개선하는 길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여기 람다 가스죠. 발포제를 조절하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의 대부분 응용 분야에 따라서 발포제는 정해져 버리죠. 예를 들어서 단열재용 보드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사이클로펜탄, 일부 이제 이소펜탄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 펜탄 계열 하이드로카본이라는 거는 정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죠. HFC나 HCFC, 그 다음에 CFC 이런 것들은 이제 환경 규제 물질이죠. 그래서 대체 발포제로 써야 되고 그런 응용 분야에 따라서 최소 가격, 그 다음에 최소 성능을 요구하는 발포제가 정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소재하고 열전도율 싸우면 되는데 경쟁사하고 같은 단열재를 만드는 경쟁사하고 단열재 그 열전도율 가지고 싸우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작은 수치 가지고 차이를 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에서는 이제 열전도율을 개선하면 차별화를 이룰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외에 단열재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열재들은 이제 변수들이 크죠, 생각보다. 그래서 응용 분야가 정해지면 단열 성능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만 달라요. 냉장고가 아니라 가전은 다릅니다.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 서머 컨덕티비티 시각화인데 이제 A, B, C, D 이 네 가지인데 A, B는 명확해요. 여기는 컨벡션 이거는 뭐냐면 컨덕션 아니고 컨벡션이에요. 대류예요, 대류. 에너지가 이쪽에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온도가 높고 이쪽에 온도가 낮다. 요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면 이렇게 전달해준 놈이 다시 돌아와서 에너지를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스죠, 가스. 람다 가스. 그래서 요 안에서 움직이는데 요 방이 작아지면 요 밑에가 나오죠. 가스 컨덕션. 가스 컨덕션. 요 가스가 움직임이 둔해지죠. 방이 작아지면.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히트 트랜스퍼가 잘 안 되죠. 이렇게 히트 디시페이션, 이렇게 소산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셀을 작게 만드는 게 이제 가스 컨덕션에 유리하다. 그리고 컨벡션에도 유리하다. 이 A, B 두 개를 하나로 보고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라디에이션은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물질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파장으로 뚫고 들어가서 하는데 물질이 이제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반사도 하고 흡수도 하고 그 다음에 통과도 하고 근데 보통 보분자 폴리우레탄도 마찬가지지만 불순물이나 특별한 것들이 들어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투명해요. 통과하죠. 네,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컨덕션인데 요거는 이제 이 자체가 다 고분자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분자고 이 포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포논이 이제 음향 양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포논이라는 거를 보면 이렇게 보면 포논 또 음향 양자는 응집 물질 물리학에서 결정 격자의 양자화된 진동을 나타내는 준입자다. 그러니까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고 좀 애매한 거예요. 딱 그림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진동을 하면서 옆으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이에요. 네. 소음도 전달하고 진동도 전달하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개념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위키피디아에 가보면 호노는 이렇게 나와 있고 고체의 열과 전기 전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뭐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뭐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를. 그래서 솔리드 상태에서 에너지 전달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건데 좀 어려워요. 이론적으로. 이런 가설을 가지고 하는 건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스는 이렇게 운동 에너지 자기가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에너지를 꽝꽝 부딪히면서 전달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디퓨즈 분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산란 뭐 이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페큘라 요거는 이제 반사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흡수해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냥 먹고 끝나는 거죠. 흡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를 더 증가시키는 게 좀 없어요. 연력학 법칙 1, 2, 3 0법칙부터 해가지고 연력학 1, 2법칙 이렇게 보면 에너지가 증가하는 법은 없어요. 네, 에너지는 보존되거나 또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 컨덕티비티 시각화, 람다 가스, 그다음에 람다 라디에이션, 람다 솔리드, 람다 가스는 여기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도록 이해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로 가설인 것 같은데 정확히 이론으로 이제 정립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론이겠죠. 그러니까 논문 발표하고 그런 건데 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자연에서 이런 현상은 어렵지는 않죠. 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제 고체 여전들 시각화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 경질 이제 무발포폼 그냥 가스가 전혀 없는 PU 고분자 수지 덩어리다. 이렇게 셀이 아니고 여기 요 속 요렇게 요 덩어리다. 이런 경우에는 남자 솔리드는 약 0.22 0이 하나 없어졌죠. 0이 하나 없어졌어요. 킬로칼로리 0.19 밀도 35 정도에서
이 밀도 35라는 얘기는 이제 셀이 있다는 얘기예요. 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0.0, 0이 하나 더 붙었죠. 여기 0이 하나 더 붙었어요. 여기 예, 두 개 붙었네요. 두 개. 하나가 아니라 무려 두 개. 두 개가 붙었어요. 26, 34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남다 솔리드는 영향력이 굉장히 적어요. 에너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특별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밀도에 대해서 밀도가 증가하긴 하는데 여전히 요 그래프가 시사하는 것처럼 람다 솔리드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람다 가스, 이제 가스 열전도율인데 이제 모든 발포 가스는 에어보다 람다 가스가 낫다. 그러니까 에어보다는 열전도율이 좋은 거예요. 열전도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고분자는 가스가 투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들어오고 이 안에 들어있던 발포 가스가 나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공기가 주로 질소로 돼 있기 때문에 질소가 확산성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시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0.020W가 0.023 정도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람다 가스가 이 고정값은 아니에요. 이제 에이징 된다고 그러죠. 그걸 경시 변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람다 가스는 분자량이 커지면 낮아진다. 이건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분자량이. 왜냐하면 분자량이 커지는 얘기는 움직임이 덜하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중력을 받아서 움직임이 덜하다. 그러면 분자량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분자량이 큰 애들이 숫자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조금 낮은 쪽이에요.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이렇게 보일링 포인트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구조 있잖아요. 구조적 팩터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1412가 0.0091인데 이 보일링 포인트 32도잖아요. 근데 요거 보일링 포인트가 높은 애들 요거는 이렇게 0.0115 그러니까 가스 분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 이제 특히 시펜탄하고 이소펜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거는 이제 구조적 팩터죠. 이거는 그러니까 구성물은 똑같은데 이제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량 조금 차이 나는데 여기 보면은 살짝 이소펜탄이 높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멜팅 포인트 아니 보일링 포인트가 낮잖아요. 이게 빨리 끓어요. 빨리 끓어. 그러니까 배열이 요거보다도 요게 이 배열이 약간 규칙적이고 요게 조금 더 이제 그 분자 간에 걸리적거리는 게 많다. 운동이 좀 불편하다. 이런 개념이죠. 보일링 포인트가 높다는 얘기는 보일링 포인트가 높다는 얘기는 움직임이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열전도율이 좋은 거죠. 이렇게 숫자 낮은 게 열전도율이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람다 가스를 이렇게 보면 분자량 대비해서 람다 가스 이렇게 점을 찍어 보면 이런 식으로 편차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면 움직임이 불편해지죠. 서로 걸리적거리니까. 그리고 중력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분자량이 커지면은 요게 람다가 숫자가 작아지죠. 그럼 열전도율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숫자가 작아지면 열전도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큰 분자량의 발포제는 응축하게 되고 요게 이제 움직임이 불편해지니까 응축하게 되는 보일링 포인트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가스 조성비가 달라지죠. 이제 이 가스의 조성비는 이 셀 안에 응축해버리면 움직이는 가스는 적어지는 거죠. 분압이 적어진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돼서 람다 가스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불편한 애들은 열전도율이 좋다. 수치가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하는 저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열전도는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온도차가 있다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라디에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파장으로 전달이 있는데 이거를 라디에이티브 이렇게 이해하고 밀도가 높을수록 또 남는 셀이 작을수록 낮게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이 셀 크기에 대비해서 람다 값을 한 건데 이게 셀이 커지면은 셀 직경이 커지면은 람다 값이 이렇게 같이 커지죠. 그러니까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셀 커지면. 네, 요거는
근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항, 그러니까 꼭 맞고 이렇게 여러 번 맞고 하면 반사하는 양들이 증가하게 되지만, 요게 이제 한꺼번에 확 빈 공간을 아무것도 없는 데를 확 통과하게 되면 파장이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셀 다이아메터하고 라디에이티브를 참고 자료로 이렇게 보게 되면 셀이 작은 애들하고 큰 애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경계선, 이게 변곡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 나노메터로 치면 200, 한 30, 40, 200, 2, 30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경계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평균 셀인데, 요거보다 150, 냉장고 셀 같은 건 150 이하예요. 그것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셀이 큰 경질폼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람다 값이 요거는 이제 0.0이 빠졌네요. 0.0이 빠진 숫자인데, 셀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열전도율이 좋아진다. 람다 값은 숫자가 낮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 열전도율 개선하기 위해서는 셀을 작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열전도율 측정은 ASTM C518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기기가 핫플레이트 요 온도, 그 다음에 콜드플레이트 요 온도, 요거는 이제 세팅하게 돼 있어요. 평균 온도 뭐 20도 이렇게, 뭐 또는 25도 이렇게 세팅하게 돼 있는데, 그 열이 이제 이 핫플레이트에서 콜드플레이트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시료가 들어있고, 그게 열이 얼마나 전달되는지 요거를 열량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이 열전도율 값은 샘플 넣어놓고 한참을 기다려야 결과값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K팩터 값으로 이제 숫자로 딱 떨어져 나오는데, 이거 이제 여러 번 측정해도 시편별로 편차 거의 없이 일정하게 나와요. 그래서 고유의 특징, 물질의 고유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시 폼하고 에이징된 폼하고는 좀 다르죠. 가스가 치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측정하는 시편 두께를 25mm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경질 우레탄 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른 단열재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복합 물질로는 잘 측정이 안 돼요. 오차율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단일 물질로 측정하는 게 편차가 없이 나옵니다. 시편은 기계에 따라서 200바이 200일 수도 있고 300바이 300일 수도 있고 조금 달라요. 근데 이 기계에 대해서는 200바이 200에 3개 이상으로, 그 다음에 시로는 항온항습을 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야 변화가 없어요. 습도에도 영향을 받고 온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됩니다. 자, 열전도율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칠게요. 정의, K 람다,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에 관련된 셀하고 뭐 측정 방법 이렇게 얘기했고, 기타 이제 열전도율, 관류, 열 저항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열전도율, 열관류, 열저항에 대해서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 이런 데 보면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열전도율 값이랑 열전도율이랑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관류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열관류. 그 다음에 열저항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단열이죠. 단열, 실내, 실외 에너지 전달 차단하는 거, 이런 설명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준값에 의해서 이제 KS 단열재 규격이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까지 이 폴리우레탄의 열전도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